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분의 수하고 상자 수염도, 사분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상자 수염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분의 수, 쿼타일이라고 하죠. 영어로 quart라는 말이 네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분의 수, 네 등분한다.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중앙값 백분위 수 얘기를 했죠. 자,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늘어나서 가운데 오는 값, 2등분하는 값을 얘기를 하고, 백분위 수는 자료를 크기 순서로 늘어나서 100등분한 각각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가 하면 4분위 수는 4등분을 하는 거죠. 4분, 4등분. 그래서 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4등분한 지점의 자료값들이다. 그래서 이제 4분위 수에는 제1 4분위 수, 우리가 이제 쿼타일에서 Q로 보통 나타내는데, 제1 4분위 수는 Q1으로 나타내고, 제2 4분위 수는 Q2, 제3 4분위 수는 Q3죠. 이거를 백분위 수로 나타내면 제1 4분위 수는 25 백분위 수, 4분의 1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제2 4분위 수는 제50 백분위 수면서 동시에 제2 4분위 수는 4등분해서 두 번째 자리는 2등분한 값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앙값하고 똑같죠. 그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 4분위 수는 제75 백분위 수, 백분위 수로 나타낸다면 이제 그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백분위 수는 퍼센타일이니까 P, 큰 글자 대문자로 나타내고, 4분위 수는 쿼타일이니까 Q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값은 미디언. 자, 쿼타일즈를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 밑에 있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전체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제일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늘어나서 이렇게 4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25%씩 있는 거죠. 이 안에 데이터가 25%씩.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나눈 지점, 여기 Q1, Q2, Q3고, Q2는 미디언이면서 50번째 백분위 수죠.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를 이게 크기 순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몇 등분한 값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4분위 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만들면 5분위 수도 가끔 써요. 5분위 수, 그 다음에 이제 10분위 수,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수는 전체 자료를 5등분한 것이고요. 10분위 수는 전체 자료를 110등분한 거죠. 자, 4분위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요 이제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제일 먼저 늘어나야죠. 그래서 자료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먼저 정렬하고요. 정렬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4분위 수에는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제1 4분위 수, 제2 4분위 수, 제3 4분위 수. 제2 4분위 수는 중앙값이고요. 그래서 먼저 구하기 쉬운 중앙값을 먼저 구해요. 그게 이제 제2 4분위 수죠. 중앙값은 우리가 앞에서 구하는 방법 얘기했죠. 어떻게 했어요? n 플러스 1을 자료수 n에다가 하나 더해서 n 플러스 1을 둘로 나눈 2등분이니까 둘로 나눈 그 번째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1 4분위 수하고 제3 4분위 수를 구하는 거죠. 자, 한번 이 밑에 자세한 방법을 한번 보죠. 자, 그 i는 이제 여기에 이제 qi로 이제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q1, q2, q3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제1 4분위 수하고 제3 4분위 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하고 똑같이 n 플러스 2를 갖다가 몇 등분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가 n 플러스 1을 4등 4분의 수는 4등분 하는 거죠. 4등분. 100분의 수는 100등분. 중앙값은 2등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 4분의 수는 여기에서 1을 뭐 곱할 필요도 없죠. 여기 번째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번째 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Q1. Q3는 여기에다가 1 대신에 세 번째를 쓰는 거죠. n 플러스 1을 4로 나눠서 곱하기 세 번째 값. 예. 요게 Q3. 그죠? 이게 Q1. 이게 Q3.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내가 제3, 4분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Q3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다 구하더라고요. 4분의 수들을. 이렇게 4분의 수의 이름이 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걸 고려를 하셔서 제 값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요걸 계산을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소수점이 0.5가 되면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평균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0.5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0.3이면 작은 값, 0.7이면 윗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요 계산한 값이 12.5면 12번째하고 13번째의 평균값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 계산한 값이 이게 12.25면 그러면 이게 반올림 해버리면 12번째 값이 되는 거죠. 12번째 값. 그 다음에 요게 12.75가 나온다면 그럼 반올림하면 13번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5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양쪽에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반올림해서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패키지 같은 거 활용을 하면 이렇게 반올림해서 쓰질 않고요. 내사법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2.25라면 12번째하고 13번째 값에 4분의 1 지점을 택해서 값을 계산하면 더 정확해요. 그지만 이제 이거는 개론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반올림해서 쓰도록 하죠. 자, 4분의 수 범위가 있어요. 4분의 수를 구하면 Q1, Q2, Q3를 구하면 이때 이제 제일 작은 Q1, 제일 큰 Q3 요 두 값의 차이 값, 거리를 4분의 수 레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쿼타일 레인지다. 그 4분의 수들의 레인지. 그래서 이제 4분의 수 중에 작은 거에서 큰 거,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터쿼타일, 그러니까 I자하고 Q하고 R자하고 해서 IQ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은 제일 4분의 수가 25번째 거, 25%일이고 100분의 수고 그 다음에 75 100분의 수가 제3 4분의 수가 75 100분의 수니까 그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결국은 50%의 자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IQR은 Q3에서 Q1 우리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늘어나서 여기는 개수만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Q2 이게 미디언, 그죠? 미디언이고 그 다음에 이게 Q1이고 여기가 Q3. 그런데 이게 전부 다 25%씩 자료가 있거든요. 이 안에 25%씩.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인터쿼타일 레인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안에 50%의 자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가운데 50%의 레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크기 순으로 늘어났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수를 구하는 거를 예제를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 아이스크림 중에서 맛있다고 평가된 27종을 골라 막대당 비용을 조사한 자료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용이래요. 그 단위가 아마 달러쯤 되는 것 같으네요. 4분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27개의 자료를 갖다가 크기 순으로 늘어놔야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제일 작은 게 0.46인가 봐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 제일 큰 자료가 1.53이래요. 이게 제일 큰 자료. 그래서 이제 크기 순으로 27개의 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해 놓으면 이제 구하기가 이제 쉽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을 먼저 계산한다. 중앙값은 데이터가 지금 n가 27이에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 나누기 2번째. 그러면 27 플러스 1 나누기 2니까 28에서 14번째가 되는 거죠. 14번째 값. 그래서 14번째 값을 찾으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여기 8개씩 있네요. 8개, 9개, 10개, 11, 12, 13, 14. 이게 14번째 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0.80 이렇게 나오고 제1, 4분, 이제 제1, 4분의 수하고 제3, 4분의 수 가는 거죠. 제1, 4분의 수는 요걸 4등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을 4로 나눠서 곱하기 1. 근데 28 나누기 4니까 4, 7. 일곱 번째 값을 찾는 거죠.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는 여기가 8개 있으니까 요게 일곱 번째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0.6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3, 4분의 수는 거꾸로 일곱 번째를 찾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찾는다면 여기에서 세 번째 하면 7, 4, 21번째 값. 그러니까 여기가 8이는 16이고 17, 18, 19, 20, 21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일곱 번째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거꾸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30으로 찾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Q1은 0.63, Q3는 1.30. 그래서 요 거리가 4분의 수 범위죠. 자, 4분의 수들은 3개니까 제1 4분의 수는 0.63, 제2 4분의 수는 중앙값 0.80, 제3 4분의 수는 1.30 되고요. 4분의 수 범위는 IQR은 Q3 빼기 Q1 해서 1.30에서 0.63 빼면 0.67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백분위 수 문제를 추가를 하나 해볼게요. 이 예제에서 제80 백분위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제80 백분위 수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n 플러스 1 나누기 100 곱하기 80. 80번째니까 이거는 등분을 n 플러스 1을 100등분 해가지고 제80 백분위 수는 여기다 80을 곱하면 되죠.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 22.4번째예요. 자, 이게 반올림하면 22번째 값이 되겠죠. 그래서 22번째 값을 찾으면 그게 제80 백분위 수가 되죠. 자, 한 줄에 8개가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거가 16이 되고요. 17, 18, 19, 20, 21, 22, 여기가 22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1.33, 여기 22번째 값. 1.33이 되겠네요. 그래서 1.33 이하의 값을 가지는 자료는 전체 자료의 80%고요. 그 다음에 1.33 이상의 값을 갖는 거는 전체 자료의 20% 존재한다.
이게 이제 제80 백분위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7번도 역시 4분위수 구하는 예제. 많은 사람들이 가격만큼 아이스크림의 열량도 중요시한다. 다음은 판매되고 있는 22종의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의 열량을 조사한 자료다. 이거는 열량이래요. 열량 아이스크림. 자, 먼저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다. 22개를 크기 순으로 해서 제일 작은 거 111부터 해가지고 제일 큰 게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439까지 22개 자료를 정렬했어요. 자, 먼저 중앙값 구하고 그 다음 제1 4분위수, 제3 4분위수 구하는 거죠. 자, 중앙값은 n우가 지금 22니까 n우가 22거든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은 23 나누기 2번째 값. 이게 중앙값이죠. 이게 중앙값. 이거는 11.5가 되네요. 자, 11.5번째는 0.5로 끝났으니까 11번째하고 12번째의 평균. 11번째하고 12번째의 평균. 자, 이거는 한 줄에 10개씩 있으니까요. 11번째가 요거고 12번째가 요거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221.5가 중앙값이 되겠네요. 그죠? 중앙값 위치보다 작은 값이 몇 개 있나? 그럼 반틈 있는 거죠? 반틈. 그러니까는 요거보다 작은 거는 요 가운데 11개 있고요. 이거보다 큰 것도 11개씩 있다. 그러고요. 그죠? 양쪽이 똑같이 있는 거죠. 제1 4분위수는 이제 Q1을 구하면 n 플러스 1 나누기 4를 하는 거죠. 4를 해서 곱하기 1이 Q1. 그죠? 번째 값.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면 4, 5, 20에다가 이건 7.5 번째 값. 5.75번째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0.5가 아니고요. 이게 0.5하고 다르니까 반올림해서 6번째 값을 쓰면 되고요. 그러면 6번째 값은 여기 5에서 6번째 요게 되죠. 이게 182. 그 다음에 제3, 4분위수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한 거죠. Q1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이거는 여기에 3을 하면 17.25가 되고요. 그죠? 여기 이제 쉽게 5.75에다가 곱하기 3 하면 여기는 17.25가 되네요. 그래서 17.25번째 값이고 이게 이제 0.5보다 작으니까 반올림하면 17번째 값이 되겠죠. 그래서 17번째 값을 찾으면 한 줄에 10씩 들어있으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요게 바로 제3, 4분위수 31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연습을 좀 해보셔서 쉽게 찾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위수 범위는 제3, 4분위수에서 제1, 4분위수를 뺀 거. 그러니까는 319에서 여기에 제3, 4분위수, 그 다음에 제1, 4분위수 182를 빼서 요 범위는 가운데 50% 데이터가 오는 범위는 13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가운데 50% 자료에 대한 범위는 137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수 문제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건 추가한 거예요. 제10 백분위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제10 백분위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23 n 플러스 1을 이거를 10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 백분위수니까 10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3이 되겠네요. 그죠? 2.3. 그래서 2.3번째 값. 그래서 이것도 역시 0.5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값으로
이제 반올림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값은 131. 이게 이제 제 10백분위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1 이하의 값을 가진 자료는 10% 있고요. 131 이상의 값을 갖는 거는 90%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실은 10%보다는 적어도 10%. 그 다음에 131 이상의 값을 갖는 거는 적어도 90%.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네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딱 그런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여기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4분의 수를 구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4분의 수, 그 다음에 4분의 수 범위, 그 다음에 100분의 수 구하는 것도 같이 추가로 한번 추가 예제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는 이 4분의 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상자 수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 앤 위스커 플랫. 박스가 상자죠. 위스커가 수염. 상자와 수염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상자 수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5숫자 요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5숫자로 전체 데이터를 요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두 숫자로 데이터를 요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숫자를 갖고 우리가 이제 경험적 법칙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제 4분의 수들은 5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5숫자가 최소값, 제1 4분의 수, 중앙값, 제3 4분의 수, 최대값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3개의 4분의 수에다가 최소, 최대를 더한 거죠. 이걸 5숫자로 데이터를 요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상자 수염도는 이 그림 3-5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상자를 옆으로 뉘어도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스케일은 정확하게 이제 하면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자, 상자 수염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상자 수염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이 눈금을 그려야 되죠. 이 눈금을 여기서 그래서 눈금을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처럼 눈금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눈금 오른쪽에 제1 4분의 수부터 제3 4분의 수까지 네모칸을 그린다. 자, 이 눈금, 여기 눈금을 갖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옆으로 선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어서 상자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네모칸을 그걸 보고 박스라고 그러죠. 자, 상자 안에서 중앙값에 해당하는 값에 이렇게 선을 그려요. 이게 이제 중앙값 위치죠. 중앙값. 여기가 제1 4분의 수, 제3 4분의 수, 가운데는 중앙값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상자 폭의 가운데부터 여기 상자의 가운데, 이 가운데 선에서 이 선을 연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연장을 하냐? 요 제1 4분의 수는 최소값까지 연장을 하고요. 제3 4분의 수는 최대값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폭 가운데서 최소값에서 제1 4분의 수까지, 제3 4분의 수에서 최대값까지 이렇게 선을 긋는데 이거를 이렇게 수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상자에 수염을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상자와 수염도라고 이름을 그려요. 혹은 상자와 수염 그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박스 앤 위스커 플랫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박스 플랫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0번 연습 문제 7의 자료에 대해서 그 상자 수염도를 그려보라. 연습 문제 7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했죠? 연습 문제 7 여기 연습 문제 7번이네요. 요거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구한 거 여기 값들을 이제 구한 거 있잖아요. 여기가 Q1이 Q1이 182, 그 다음에 Q2가 221.5, Q3가 319, 182, 여기에 182, 그 다음에 제1 4분의수 중앙 182가 최소 아니 제1 4분의수 여기 중앙값이 221.5, 제3 4분의수가 319,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렬한 걸 보면 최소가 111, 최대가 439 이렇게 나오죠. 111, 439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111, 439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자와 수영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그려보죠. 자, 최소하고 최대가 439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자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리세요. 시험 시간에는 자를 꼭 가져오세요. 자, 여기에 이제 100부터 시작해 갖고 500까지 눈금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 수선에 여기가 100부터 시작해 갖고 그 다음에 500까지 200, 300, 400, 500 비슷한가요? 눈금이 내가 자가 없어서 눈금을 정확하게 그려야 그림이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제1 4분의수가 182 182니까 여기가 150이고 182는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선을 그려요. 182에 여기 눈금이 이게 182가 되게 182가 되게. 그 다음에 제3 4분의수가 319 319는 여기겠죠. 이게 50이고 2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여기가 319 값이 돼서 이렇게 해갖고 선을 연결합니다. 연결. 그죠? 자, 여기에 여기 선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네모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값을 그려요. 중앙값은 221.5, 221.5, 200에 21.5는 여기 가운데가 조금 안 되죠? 221.5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운데에서 최소하고 최대까지 수염을 그리는 거죠. 자, 최소는 얼마냐면 111 여기쯤 되네요. 그죠? 111까지 연결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낙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439. 439는 5에 가까운데 이 정도쯤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상자와 수영 그림이에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자를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선이 반듯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그리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가운데 상자는 50% 자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앙값을 중심으로 각각 25%의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25% 자료, 여기에도 25% 자료,
여기에도 25% 자료, 여기도 25%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폭이 넓은 쪽하고 좁은 쪽을 보면 넓은 쪽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는 좀 엉성하고요. 데이터가 많이 밀집이 안 돼 있고요. 이 칸이 좁으면 거기에 똑같은 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밀집이 돼 있겠죠. 우리가 도수를 나타낸다면 그 면적의 도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도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높이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도수들은 우리가 중앙값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면적이거든요. 히스토그램에서의 면적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그 면적이 전부 다 여기랑 요 안에 있는 거랑 요 안에 있는 거랑 요 안에 있는 거랑 요 안에 있는 거가 면적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폭이 좁으면 높이가 많이 올라가겠죠. 면적을 얘기를 하니까 민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보다는 여기에 데이터가 많이 밀집이 돼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상자는 자료의 가운데 50%를 나타내고요. 아이스크림 자료의 가운데 절반의 연령은 182에서 319까지 이게 4분의 1수 범위죠. 값을 가지고 있고 이 값의 차이가 4분의 1수 범위가 된다. 상자 수염도에서 최소값에서 제1 4분의 1수까지의 길이, 요 길이죠. 그 다음에 제1 4분의 1수에서 중앙값까지의 길이, 여기죠. 여기까지의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그 중앙값에서 제3 4분의 1수까지의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제3 4분의 1에서 최대값까지의 길이, 여기 길이는 각각 25%의 자료의 밀집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즉 길이가 길면 자료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엉성하고요. 그 다음에 도수가 그러니까 높이가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면적이 똑같으니까 높이가 작다는 거죠. 높이가. 그래서 높이가 바로 도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길이가 짧으면 자료가 밀집이 돼 있어 거기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그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밑면이 작으면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도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밑면이 여기가 작으면 여기는 길고 그러면 면적이 똑같으려면 여기는 도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여기가 적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도수가. 그래야지 면적이 똑같죠. 면적이. 여기 중앙값이랑 여기는 자료의 밀집 상태니까 자료가 같은 양만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여기 폭이 좁으면 도수가 높고요. 폭이 길면 도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림 3-7을 보면 제1 4분의 1수와 중앙값의 사이의 길이가 여기가 작죠. 여기가 작기 때문에 그 구간의 밀집도가 높아 도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값보다 작은 부분은 밀집도가 높고요. 여기는 밀집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보다 큰 부분은 밀집도가 작아서 이 분포는 완만한 경사를 갖는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만약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여기 좀 더 그리네요. 히스토그램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가 가장 높고 그죠? 여기가 이제 낮은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여기 형태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작은 값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작은 값에 여기 이제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야 되죠? 요게 작은 값이니까요. 작은 값의 형태가 이렇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죠. 오른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그런 그래프다. 이게 이제 작은 값이니까요. 작은 값에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큰 값에는 좀 적게 몰려 있는 그런 그래프인 거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7쪽에 있는 연습 문제 8의 상자 수염도도 한번 더 그려보죠. 자, 어느 대학 기획실에서 졸업한 지 2년과 5년 된 동문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조사하였다. 자발적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림 3-8의 상자 수염도를 작성하였다. 그래서 책에 있는 3-8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그림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3-8을 보면 왼쪽에는 모양이 거의 좌우 대칭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형태가 내가 대략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오른쪽에는 어떤 형태냐면 조금 더 이게 크네요. 옆에는 크게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여기는 조금 작고 그죠? 조금 작고 이쪽에 그래프가 요거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이게 2년 전 졸업한 거고 이거는 5년 전 졸업한 그런 사람의 이제 급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전 졸업한 거는 졸업한 지 좀 상당히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그림 3-8로부터 2년 전 졸업한 동문의 급여의 중앙값과 최대 최소값을 추정하시오. 가운데 절반은 어느 범위에 있는가? 저기 중앙값은 여기가 44고요. 여기가 44. 그 다음에 최소값은 33. 그 다음에 최대값은 54.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1 차이 나고 위에는 10 차이 나니까 거의 절반 쪽이네요. 그리고 제1 4분의 수는 40이고 제3 4분의 수는 47. 그러니까 여기가 폭이 3이고 여긴 4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우 대칭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보니까 여기 형태가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여기 폭도 여기 7이고 여기 폭도 7이고 여기 거의 3, 4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는가 하면 5년 전 졸업한 동문의 급여의 중앙값과 최대 최소값을 추정하시오. 그러면 중앙값은 여기는 여기가 중앙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47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34. 이거보다 조금 작네요. 조금 크네요. 그죠? 이게 조금 올라가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제 최대값은 58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4가 크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절반은 여기가 41, 여기가 41이고 그 다음에 50. 여기 조금 여기가 올라가야 되네. 그죠?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의 값들이네요. 자, 그 두 상자 수염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5년 전 동문의 경우 급여 범위와 4분의 1수 범위 모두 크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요 폭, 이게 범위죠. 여기가 이게 범위. 그리고 이 가운데가 4분의 1수 범위.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기 이 4분의 1수 범위에 비해서 오른쪽 4분의 1수 범위가 더 크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 범위, 여기 전체 범위보다 이 범위가 또 더 크죠. 그래서 4분의 1수 범위, 그냥 범위 모두 다 5년 전 졸업한 동문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5년 전 졸업한 동문의 경우에 급여의 중앙값이 더 크다. 중앙값이 이쪽은 여기 44인데 여기는 47로 더 크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급여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거고 2년 전 졸업한 동문의 경우에는 분포가 거의 좌우대칭에 가깝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면 이쪽 폭하고 이 가운데하고 이쪽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죠. 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볼 때 좌우대칭 형태죠. 우리가 좌우대칭 형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기에 가운데가 폭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넓고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좌우대칭이다. 거기에 비해서 5년 전 졸업한 동문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어때요? 요 폭이 요거에 비해서 훨씬 작죠. 여기에 많이 밀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여기는 덜 밀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돼요? 여기가 좁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고 그러니까 형태가 그래서 가파르고 이게 완만한 이게 조금 그림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질 않는데 여기 밑에다가 그리는 게 더 낫겠어요. 5년 전 졸업한 경우는 여기에 보면 여기 이거는 좁고 여기는 좀 길고 그래서 형태가 여기가 가파르고 완만한 이런 그래프. 이거는 거꾸로 그렸네요. 거꾸로 그렸어요. 이게 큰 값이 위에가 큰 값이거든요. 위에가 큰 값. 그러니까 거꾸로 그렸네요. 여기는 앞에는 길고 그죠? 네, 길고 여기가 좁고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는 형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스큐드 이게 이쪽에가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가. 그래서 이거는 skewed to the left죠. left. 그러니까 왼쪽이 완만한 경사가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낮은 값이고 이게 큰 값이니까 큰 쪽에가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이쪽에가 많이 물려 있죠. 이쪽에가. 그래서 이거는 skewed to the left 그래프.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4분의 1수와 중앙값 사이에는 덜 밀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경사가 완만한 skewed to the left 그래프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졸업한 동문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이쪽에 물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자 그림을 갖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제 도수가 각각 그러니까 최소값에서 제일 4분위수, 제일 4분위수에서 중앙값, 중앙값에서 제3 4분위수, 제3 4분위수에서 최대값에 같은 개수만큼의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면적이 작으면 이제 도수가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히스토그램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대칭인지 왼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건지 오른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건지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쓰실 때 이렇게 skewed to the left, skewed to the right라고 분명하게 적어주셔야지 이걸 해석을 엉터리로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skewed to the left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skew가 경사가 있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왼쪽으로 경사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또 기울어진 뭐 이래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말을 하면 거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엉터리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죠? 혹은 오른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영어로 하려면 skewed to the left.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엉터리로 번역하시지 말고 차라리 영어로 써주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그 분포를 그림을 그리거나 묘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틀리게 됩니다. 자, 상자 수염도의 이게 이제 상자 수염도를 우리가 하나를 배웠는데 이건 제일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용을 하는 거는 조금 이거에 변형을 씁니다. 어떻게 변형을 쓰냐면 울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펜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울타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바깥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거는 이상한 값이다. 아웃라이어다. 이상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박스 플롯을 그립니다. 그래서 아래 울타리, 위 울타리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최소, 최대 대신에 아래 울타리나 위 울타리를 벗어난 거는 이 상자 그림에다 그리질 않고요. 그거는 따로 이상점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 아래 울타리보다 크거나 같은 자료의 최소값을 쓰고요. 최소값이 아니고 울타리 안쪽에 들어있는 최소값. 최대값 대신에 위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최대값. 이런 걸 쓰고요. 울타리 바깥쪽으로 나가는 자료를 이상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런 박스 플롯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패키지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이제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개론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